1번. 자, 변호사법 이용에 대한 금품을 취득하기 위해 지출된 비용을 부수적변에 썼죠. 부수적 비용은 뭐하지 않는다? 공개 안 한다 그랬어요. 1번 틀렸고, 그 다음에 무이자로 뇌물 받았을 때는 이자가 이제 뇌물이죠. 그건 몰수할 거고, 희로봉 수수해서 투약했을 때 투약한 부분은 추징 안 한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몰수 대상물이 입법하자, 압수가 입법합니다. 뭐 할 수 있냐면 몰수할 수 있죠. 그럼 몰수 요건 아니죠. 몰수 요건은 범인 것이나 공범 요리 돼야 되죠. 몰수 요건 한 게 없습니다. 2번 몰수와 추징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는 거. 수재자가 증제자로부터 받은 물건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증제자에게 반환했으면 증제자로부터 수재물이죠. 몰수나 추징하여야 한다고. 그 다음에 아까 부수적변 보이죠? 저 1번이나 똑같네. 이거는 가액 공개 안 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2번이 틀렸어요. 공개 안 하죠? 공개하고가 아니라 공개 안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1번의 1번과 2번의 2번과 3번 뭐 같은 거니까 되고, 그 다음에 알선수재죄에서 범인이 자기의 그 타인명의 예금 계좌로 돈을 받았다 할지라도 자기가 받은 거나 마찬가지죠. 자기가 관리하는 타인 예금 계좌니까 범인을 또 추징하고, 그 다음에 공범자권 몰수할 수 있죠. 이 공범은 임의적이든 필요적이든 관계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몰수 추징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는 거. 자기합수표를 받아서 소비했습니다. 그러면 누구한테 추징 들어갑니까? 수리자한테 들어가죠. 수리자한테 추징 들어갑니다. 그래서 1번 틀렸고, 총칙의 몰수는 뭐다? 법원에 뭐냐면 재량이죠. 총칙, 몰수할 수 있답니다. 3번. 필요적 몰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라도 임의적 몰수 요건을 충족하면 뭐 할 수 있냐? 몰수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배임 수재물의 몰수 추징은 한다죠. 필요적입니다. 4번. 옳지 않는 것은 했어요. 1번은 이따 할 거고 놔두고, 자 2번. 여러분 자격상실이 벌금보다 더 무겁죠. 아까 순서에서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순이에요. 자격상실이 벌금형보다 더 무겁고 2번이 틀렸고, 3번도 있다 할 거고, 4번 유죄재판 하지 아니할 때는 어떤 경우에도 몰수만은 선고할 수 없다가 아니라 유죄재판 하지 않더라도 범죄 사실이 인정되면 뭐 할 수 있어? 몰수할 수 있죠. 틀렸고, 그래서 나머지는 이제 그 집행유예에 대한 거니까 이따 보도록 하고. 5번. 아까요, 상품을 절취한 후에 승용차에 싣고 가는 경우죠? 이건 뭐 한다? 몰수?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고. 그 다음에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거는 몰수 못하죠? 범죄사실 인정할 수 없잖아요. 공소사실이 완성되면은 내일 배울 그런 면소 판결 사유입니다.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공범자권 몰수할 수 있는데, 공범자는 소추되든 안 되든 관계없죠? 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입법한 납수물 증거로 사용 못하지만 뭐 할 수 있어? 몰수할 수 있죠. 6번. 몰수 추징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했어요. 주식회사 대표이사가 청탁하에 의뢰사로부터 알선하고 돈을 받았습니다.
이거 당연히 돈 받은 그거 뭐 할 수 있냐면 얘가 받았으니까 뭐 할 수 있어? 몰수증할 수 있죠. 그 다음에 2번 몰수가 불가하면 추징 들어간 추징가액 산정 시기는 재판 선고 시 4일심 판결 선고 시점이죠. 맞고 그 다음에 공범자는 유죄 책임을 지든 소추가 되든 안 되든 관계없죠. 공범자 몰수할 수 있습니다. 3번 틀렸고 4번 위법하게 된 압수물 증거로 사용 못하죠. 뭐 할 수는 있다? 몰수할 수 있다. 그 다음에 형의 양정입니다. 형의 양정은 양을 정하는 건데요. 형벌은 제일 먼저 법에 정해지는 건 뭐라 그래? 법정형이. 이걸 여러 가지 가중감경함, 이걸 처단형이라고 그럽니다. 이놈을 가지고 이제 법관이 뭐래? 선고를 합니다. 이런 순서로 하는 건데, 형벌의 가중 사유는 법에가 딱 규정돼 있고요. 법관이 자기 마음대로 가중 못 합니다. 그러면 가중 사유, 요것은 이제 형의 양정 있잖아요. 이거 옆에 쓰세요. 시험 보러 가기 전에 꼭 읽어볼 것. 꼭 읽어봐야 됩니다. 간혹가다 이거 나와요. 이건 단순 암기사항들입니다. 이건 총칙에 다 배웁니다. 이거 총 종합해 놓은 거예요. 들어갑니다. 우선 2분의 1을 가중하는 게 뭐가 있냐면 2분의 1 가중입니다. 우리 저번에 특수교사 배웠죠. 지휘감독 받는 사람. 이것에 대해서 장기나 다에게 2분의 1을 가중을 하고 2분의 1을 또 가중하는 게 뭐가 있냐면 아까 우리 경합범 배웠죠. 그리고 상습범, 특수공무방해죄 이런 것들이 얼마나 가중한다? 2분의 1을 가중을 합니다. 2배 가중은요. 2배. 이따 배울 누범이 2배를 가중합니다. 누범. 그리고 특수방도 우리 배웠죠? 여기는 이제 정범의형으로 가중을 합니다. 원래 방조는 형을 감경하잖아요. 특수방조는 감경 안 하겠다는 겁니다. 이거고. 그 다음에 이제 감면 또는 감경입니다. 감경. 법정형을 감경한다 이 말이에요. 감경한답니다. 감경한다. 2개밖에 없습니다. 농하자 행위, 농하자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 종범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답니다. 요거는 한다고. 감경 또는 면제한답니다. 여긴 또 2개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 중지미수라고 배울 겁니다. 요게 감경 또는 면제한다고. 그 일반 친족특례 말고요. 작물범의 친족특례가 있어요. 작물죄를 범한 사람하고 작물변사라고 본범, 그 범죄자하고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 가족일 때는 감경 면제한답니다. 면제한다 아니에요. 감경 또는 뭐한다? 면제한다. 그 다음에 자수범 특례. 자수는 원칙적 임의적 감면이지만 예외적 필요적 감면한 경우를 특례라 그러는데 예비 음모시 자수하면 감경 면제하는 범죄가 내란죄, 외환유치죄, 간첩, 폭발물 사용, 방화, 통화죄가 있고 확정되기 전에 자수하면 감경 면제하는 게 위증죄, 무고죄가 있는데 이거 암기해야 됩니다. 위증, 무고, 통화, 방화는 암기해야 됩니다. 나머지는 몰라도 되는데 암기해놔야 됩니다. 특례입니다. 그 다음에 임의적 감경. 할 수 있다는데 특히 심신미약자 꼭 알아야 돼요. 이거는 감경한다 해서 바꿔준 겁니다. 할 수 있다 바꿨어요. 할 수 있답니다. 그 다음에 미수범 감경할 수 있다. 장량감경이라는 것은 그 법관이 정상 참작하는 걸 장량감경이라고 합니다. 일본 말인데 감경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약치 유인된 사람을 안전한 장소로 풀어주면 뭐 할 수 있어? 이거는 마이너죠. 감경할 수 있다. 인질범을 풀어주면 감경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감면,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가 그 불능미수라고 나중에 배울 겁니다.
결과 발생이 불가능한 경우인데요. 이거를 감경 면제할 수 있다. 일반 자수범들이 감경 면제할 수 있다고. 아까 사후적 경합범 있을 때, 동시에 재판했을 때 확정 판결 이전의 범죄의 형을 정할 때는 감경 또는 뭐한다? 면제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친족 간 범행과 고소인데요. 이거 친족 특례라 그러는데 이거는 면제한답니다. 아까 작물죄 말고요. 일반 재산범죄, 강도, 소음계 이런 범죄는 안 됩니다만은 일반 절도, 사기, 횡령 이런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가중 감경의 순서입니다. 여기 사실 막 복잡한데 예를 있을 때 어느 순서로 하냐면 요거를 앞자만 따면요. 각특, 누법, 경작. 나는 옛날에 이렇게 암기했어요. 각특, 암기해 놓은 게 좋습니다. 이 순서. 각이 뭐냐? 각즉 본조. 그러니까 개별범죄 거를 먼저 가중을 해라는 겁니다. 개별범죄가 상습범 있죠? 제일 먼저 상습범을 먼저 가중합니다. 두 번에 특수교사. 그 다음에 누범. 그 다음에 법률상 감경. 경합범 가중. 장량감경은 정상참조할 때 당연히 정상참조 언제 해야 돼? 제일 뒤에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시험에 순서로 나올 때도 있고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각측 가중 사유와 총측 가중 사유가 있으면 뭐를 먼저 가중하는가? 뭘 먼저 해? 각측 가중을 먼저 합니다. 또는 상습범이면서 누범 좀 할게요. 뭐를 먼저 가중하는가? 뭐를 먼저 가중해? 상습범을 먼저 가중하고 가장 마지막에 하는 게 뭐다? 장량. 요건 이제 시험에 나왔던 거고 여러분이 출제위원이라 이건 얼마든지 순서를 한다? 바꿔서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암기는 해내야 됩니다. 방법입니다. 1번에 별표 있는 대로 쳐놓으세요. 자, 가중인데 형법에 가중한다는 규정만 있으면 가중한다. 이 규정이 있으면 상한선뿐만 아니라 하한선도 전부 가중이라는 겁니다. 제가 상인치 할 때 가중 조심해라 했어요. 지금 이거 안 나온 책들 무지하게 많아요. 조심해라 그랬어요. 이게 몇 년 전 판례가 바꿔진 겁니다. 그래서 만일에 그 당시 판례가 특수상해죄에 대해서 상습범을 처벌할 때 어떻게 가중하는가? 상습 2분의 1이죠. 그러면 하한선도 2분의 1이니까 뭐야? 1년 6개월. 상한선도 2분의 1이니까 얼마야? 15년. 그래서 1년 6, 15년 이하가 됩니다. 그 다음에 법외가 만일에 장기만 가중한다 할 때는 장기만 가중합니다. 그럼 법외가 장기만 가중한 게 뭐가 있는가? 아까 특수교사 있잖아요. 법외가 분명히 나와 있어요. 장기에, 장기에. 그리고 누범도 배우겠습니다. 장기에. 경합범도 뭐로 되어 있어? 장기. 이런 것들은 하한선은 가중 못합니다. 법외가 뭐만 가중해라고? 장기만. 감경. 한 개의 죄에 여러 가지 형이 있을 때, 수정형이 있을 때는 먼저 당연히 적용할 형을 정하고 그 형을 감경을 하는데 감경은 하한선과 상한선 모두 다 감경합니다. 감경은. 자, 법률상 감경인데요. 사형을 감경할 때는 얼마로 한다? 무기나 20년 이상 50년 이하로 감경합니다. 사형 감경할 때는. 무기를 감경할 때는 10년 이상 마다 50년 이하로 감경하고요. 자격상실은 7년 이상 자격 정지로 감경하고 나머지는 뭐로 한다? 다 2분의 1입니다. 이것도 알아놓고. 시험 보러 전에 읽어봐야 돼, 이거는. 지금 암기를 다 잊어버려. 요건 진짜 한 번씩 나와. 다 암기상들이야, 이거. 그 다음에 법률상 감경사유가 여러 개 있을 때는 여러 번 감경하고, 그 다음에 하나의 죄에 대해서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고할 경우에 정상참작할 때는요, 형벌 두 개 다, 정상참작은 사람에 대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형량이 2개면 2개 다 정상 참작해줘야죠. 어느 사람이 정상 참작할 만해. 그럴 때는 뭐 해야 돼? 그 사람이 형을 2개로 선고할 때는 2개 다 정상 참작해줘야지 하나만 한 것은 안 된다는 거고. 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로는 수성급 시간에 배웠어요. 이걸 뭐라 그러더라? 미결 구금일수. 전부 다 산입한답니다. 할 수 있다 아니야? 전부야, 전부. 그 다음에 판결 공시. 피해자가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피해자 청구가 있으면 피고인 부담으로 피해자 청구가 있을 때 그 판결을 외부로 이제 공시를 합니다. 피고인이 무죄 판결을 받았을 때는 역시 무죄 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해야 됩니다. 단 피고인이 원치 않으면 안 해도 되고, 면소 판결했을 때도 공시를 면소판 취지를 공시하는데, 자 시험에 있나 어디 이렇게 나왔습니다. 무죄 판결은 그 무죄 판결의 공시 취지를 선고 한다? 한다고 면소 판결은 뭐야? 할 수 있다야. 이거 어디 시험에 나오는데 아마 왜냐면 판결 공시는 거기 시험에 안 나옵니다, 이거. 그렇죠? 그래서 내가 시험 보러 가기 전에 읽어봐란 말이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7조. 형법 7조는 나중에 하겠는데, 외국에서 형을 집행받은 사람 있잖아요. 똑같은 범죄로. 한국에 오면 또 재판 받습니다. 그 재판 2번 받아야 돼. 이건 일사부재로 관계없어요. 왜? 우리나라 기판력은 우리나라 판결에 대한 기판력이지 외국 판결이 우리나라에 영향 주지 않습니다. 다만 이 사람은 어쨌든 실질적으로는 똑같은 범죄 재판 2번 살죠. 그래서 이 사람에서 형을 우리나라에서 그 외국에 집행된 형의 전부나 일부를 우리나라 형 선고할 때 산입을 합니다. 형 집행받은 경우입니다. 집행은 형이 확정돼야 집행되는 거예요. 그러면 확정 전에 구금된 날짜로 뭐라 그러더라? 미결 구금일수. 이건 집행된 거 아니죠? 이거는 뭐 하지 않는다? 본형에 뭐 하지 않아? 산입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문제는 여러분 여기 읽어보기 바랍니다. 여기네. 읽어보고. 그 다음입니다. 이제 누범 선고유예 집행유예를 다 들어가겠습니다. 요 그림 좀 잘 그려놔야 됩니다. 유죄인데 형을 정하지 않은 것을 뭐라 그러냐면요. 형면제 판결 또는 줄여서 형면제라고 합니다. 예? 형면제. 알았죠? 그러니까 아까 여가 이제 친족상들 같은 게 있는데, 이건 유죄입니다. 그 다음에 형을 정했는데요, 선고를 보류하는 걸 뭐라 그래? 선고유예라고 하는데, 언제 하는가는 좀 이따 보도록 하고요. 선고를 했으면 집행을 해야 되는데, 집행을 보류하는 걸 뭐라 그래? 집행유예라고 합니다. 집행유예. 그 다음에 집행 도중에 임시로 석방한 걸 뭐라 그래? 가석방이라 그럽니다. 그 다음에 형 집행면제는 뭐냐면 그 특사 같은 겁니다. 특사.
특별사면, 뭐 8.15 특사 이런 거 있잖아. 특사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자, 봅니다. 형 집행면제를 받고 나왔어요. 또는 집행이 종료된 후에 나왔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여기서 나온 후 3년 이내에 교도소 나와가지고 3년 이내에 금고 이상의 형을 범하면 여기를 뭐라 그런다? 누범이라 부르고요. 그 금고 이상의 이제 세 범죄를 범했잖아요. 이 범죄를 뭐라 그래? 누범이라 그럽니다. 누범. 이 범죄는 뭐다? 이 세 범죄 장기에 몇 배를 가중한다? 2배를 가중하고 아까 가중할 때 뭘 초과하지 마라? 50년을 초과할 수가 없습니다. 이걸 누범이라 그래요. 봅니다.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받은 후 3년 이내에 다시 금고 이상의 형을 표할 때는 누범이란다. 누범이란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교도소에 복역하다가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받은 후 3년의 범을 범죄인데 3년 이내 실행 착수만 하면 누범이 됩니다. 이 범죄가 여기서 실행을 착수해서 여기서 행위가 종료가 됐어요. 그러더라도 이거는 뭐라 그래? 전부 다 뭐가 되는 거야? 누범이 됩니다. 착수만 언제 하면 돼? 3년 이내에 하면 됩니다. 착수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봅니다. 형 면제받은 사람이 3년 이내에 범죄했어요. 누범? 아니죠. 선고유예 받은 사람이 3년 이내 누범? 아닙니다. 집행유예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가석방된 사람이 아니란 말이야. 맞죠? 집행면제는 뭐야? 종료 3년이야. 그 다음 누범 전과인 범죄.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집행면제가 여기에 누범의 전과범죄고 자 A죄를 받고 집행면제나 종료돼서 나와서 B죄를 범하면 A죄를 뭐라 그래? 요 B죄가 지금 뭐죠? 누범이고 A죄는 뭐라 불러? 누범의 전과범죄지. 누범을 만든 범죄가 바로 A죄잖아. 전과범죄. B죄가 뭐가 되고? 누범이 되고 이 말이에요. 피고인이 누범 전과인 확정 판결에 대해서 재심을 청구하여 재심 개시 절차에서 재심 대상 판결 중에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이 있습니다. 헌재 위헌 결정이 있으면 그 범죄는 무죄가 되어버립니다. 이 범죄가 위헌 판결로 사라져버렸어. 그럼 이건 누범이 아니야. 아니야. 이 범죄가 사라져버렸잖아. 재심이 여기서. 이 말입니다.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 후에 그 효력을 상실한 법에 근거한 확정 판결은 누범 전과에 해당되지 않는다. 됐죠? 갑은 폭처법 위반죄 징역형을 선고받아 판결이 확정됐는데 다시 3년 이내 상해죄를 범했습니다. 그런데
이 폭처법이 위헌결정을 받아버렸어요. 그럼 폭처법의 위헌결정 받으면 해당 법은 효력을 상실해버립니다. 그러면 당연히 대상범죄인 판결이 있어, 없어? 없습니다. 상해죄에 대한 누범 대상 판결이 지금 뭡니까? 폭처법인데, 폭처법 2조가 사라져버렸잖아요. 상해죄는 뭐가 아니다? 누범 아닙니다. 그런데, 2번. 누범 가중이 되는 정과에 정된 법률 조항에 의해서 위헌결정이 있어 재심에 가능하다는 이유. 아직 재심에서 무죄 판결 안 때렸죠. 재심이 여기서 헷갈리면 안 된다는 거야. 위헌결정에서 재심에서 무죄가 된 게 아니라 그럼 대상 판결이 사라져버렸잖아. 그런데 위헌결정이 있어 재심이 가능하다는 사유. 아직 재심 청구 안 했잖아. 구별할 수 있어? 위헌결정이 있으면 재심할 수 있어. 그러면 이제 위헌결정이 돼서 요 A범죄가 이제 무죄 판결로 사라져버리면 B범죄는 뭐가 아니야? 누범이 아닌데, 위헌결정이 있어서 지금 이 재판에서 재심을 청구하려고 해, 아직. 아니, 청구 안 했잖아. 그러니까 아직은 A범죄 있어, 없어? 있잖아. 이게 B범죄는 뭐가 되는 거야? 누범이 되는 거야. 그 말이고요. 그 다음에 사면입니다. 일반 사면은, 일반 사면은 이제 범죄 종류 정의사는 겁니다. 일반 사면은 효과가, 사면법 제5조 1호가 형 선고가 효력을 상실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A범죄에 대해서 일반 사면이 있었습니다. 그럼 뭐가 돼? A범죄가 뭐가 돼? 사라져버렸지. B범죄는 뭐가 아니다? 누범이 아니에요. 특별사면입니다. 형 집행이 면제되는 그냥 특별사면은 1벌 말합니다. A범죄에 대해서 특별사면이 있어 뭐가 되는 거야? 집행면제야. 당연히 B범죄는 뭐가 되는 거야? 누범되는 거야. 그래서 일반 사면은 A범죄가 효력을 상실하니까 뭐가 돼? B범죄는 누범이 아닌데, 특별사면 형 집행만 면제하니까 특별사면 받은 범죄를 후 3년의 범죄가 뭐가 돼? 누범이 되는 건데. 그런데 이 항이요, 간혹 가다가 특별사면 중에서 형 선고의 효력을 잃게 한 이 글자가 돌사가 돼 있어. 특별사면이 원칙은 집행을 면제하는데 형 선고 효력을 상실케 하는 특별사면 있잖아요. 그때 여기 사라져보잖아. 누구 아니야. 다시 한번. 요 A범죄 선고형이 사라지면은 B범죄는 뭐가 아니야? 누범이 아니지. 제일 먼저 아까 뭐 한 거? 위헌결정을 받아서 재심에서 뭐가 한다? 무죄 판결이 있었을 때. 두 번째 뭐야? 특별사면 받았을 때. 이제 일반사면. 네? 그 다음에 이 A의 효력을 상실한다는 특별사면이 있었을 때. 집행문제 특별사면이 아니고. 그렇지? 그 다음에 여러분에 이런 거 있거든. 이제 A범죄를 살고 교도소 나면 이제 일정 기간이 지나면 전과가 없어질 수가 있어요. 형 실효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실효에 관한 법률에서 A범죄가 사라질 수도 있어. 그때도 누범이 아닙니다. 그래서 위헌결정, 일반사면 이런 큰 틀로 잡아놔도 돼. 복권은 자격을 회복시켜주는 겁니다. 여기는 누범 전과 맞고요. B범죄 중에서 검사가 벌금형을 선택했습니다. 그럼 B범죄는 누범 안 됩니다. 금고 이상을 선택해야 돼요. 검사가 벌금을 선택해버리면 뭐가 돼? B범죄가 금고 이상을 선고할 때죠.
아니고 누범은 장기 2배까지 가중한다. 판결 선고 후 누범이 발각된 경우는 이제 그때는 형을 다시 정합니다. 형만 다시 정하면 돼, 2배로. 하지만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 등으로 바뀌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다시 정하면 좀 그렇죠. 잡아와야 되니까 그냥 놔둬버립니다. 그때는. 포괄일제 일부 범행이 누범 기간에 이루어진 경우는 딱 했잖아요. 일부가 누범이 뭐야? 뒤에 봐도 전부 다가 뭐가 된다? 누범. 상습범의 일부가 여기서 있었어. 누범 3년 기간 내에 전부 다가 뭐가 돼? 누범. 영업범도 마찬가지. 이렇게. 누범이 되는 전과 범죄와 새로운 범죄는 동일 범죄가 아니라 됩니다. 3년 이내 범죄만 하면 돼. 상습범과 누범은 성격이 달라요. 전혀 다른 말입니다. 왜냐하면 상습범은 동일 범죄가 돼야 돼. 상습성이니까. 누범은 동일 범죄가 아니라 돼. 그 다음에 상습성은 전과가 없어서 상습성이야. 습백으로 하면 되니까. 누범이 되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전과가 있어야 돼. 이렇게 차이가 있다는 거고. 특가법에서 가중처벌되는 자도 누범이면 누범 가중처벌합니다. 문제는 여러분이 읽어보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선고유예와 집행유예입니다. 이 선고유예와 집행유예는요, 정말 간혹가다 시험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건 꼭 해놓기 바라는데, 특히 그 경찰 계통은요, 출제자가 거의 비싼 놈들이 하기 때문에 그의 경감부하고 승진 문제에 나온 문제들은 꼭 좀 그 파트는 뭘 해놔야 돼? 체크해놔야 됩니다. 그런데 최근에 경감부하고 승진 문제 집행유예 선고가 안 나왔어요. 근데 금년 스타트로 끊었어요. 2021년. 엊그제 봤어요. 21년 경감부 문제를. 경감부 문제 1년 빨리 보니까 경감부에서 이게 나왔어요. 이번에 1월 달에 승진 볼 겁니다. 그때 또 집행유예 선고에 나오면은 내년 경찰에는 무조건 나온다고 봐야 돼요. 그렇죠? 자, 선고 집행유예는 이거 좀 비교해가면서 공부하면 좋아요. 선고유예와 집행유예네. 자, 선고유예입니다. 요건이 요거는 1년 이하 징역입니다. 1년 이하의 징역, 금고, 자격정지,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에 개전의정, 개전의정이 현재할 때는 그 선고를 만다 유예할 수 있다. 형은 정해놔야 됩니다. 단서가 있습니다. 자격정지상의 전과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선고 못합니다. 전과자한테는 안 됩니다. 자, 1년 이하의 징역금고 자격정지를 뭐 할 때? 선고할 때입니다. 법정형이 아니라 무슨 형? 선고형이에요. 그러니까 1년 이하의 선고니까 절도죄도 1월 이상이죠? 다 선고유예할 수 있습니다. 선고형이고, 선고형이 저도 벌금형 이상이죠? 벌금형 이하에는 안 됩니다. 과료, 구류는 선고유예 못합니다. 벌금형 이상만 할 수 있어요. 특히 그 중에 뭐가 많이 나와? 몰수가 많이 나와요. 몰수는 제일 낫죠? 몰수는 선고유예 못합니다. 다만 주형을 선고유예하면서 몰수형 뭐 할 수 있어? 부가적으로 따라갈 수는 있어요. 그 다음에 선고유예하는 판결이라도 반드시 선고할 형은 정해놔야 됩니다. 왜? 형 자체를 안 정한 거를 뭐라 그래? 형면제라고 합니다. 형은 정해야 돼요. 형 자체를 정하지 않은 것을 뭐라 그런다? 형면제라고 합니다. 선고에는 형은 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선고유예한 형이 벌금형일 때는 아까 우리 벌금형 선고할 때는 반드시 뭘 해라?
노역장 유치기간 선고해야 되죠. 그럼 벌금형의 선고 유예할 때는 뭣도 같이 정해놔야 돼? 노역장 유치기간, 환영 유치기간도 같이 정해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개전의정이 현저하다는 겁니다. 보통 국어하는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개전의정이란 말은 국어학적으로 뉘우치고 반성하고 이런 걸 말하죠. 맞잖아요. 우리가 개전의정이라는 것은 그래서 개전의정이 현저하다는 것은 이제 꼭 뉘우치고 이런 거를 해야 되는데 과거에 어느 사람이 하나 있어요. A라는 사람, 유명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안 뉘우칩니다. 응? 안 뉘우쳐요. 나 처벌해라. 나만 처벌, 저놈도 처벌해라. 저놈도 같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김기춘이라는 사람이 있어. 과거에 김기춘이. 이 사람이랑 이제 부산시장, 부산지검장, 경찰서장 얘네들이 그 당시 김영삼 후보 대통령 때 그 음식점에서 만나가지고 부정선거를 모의했다고. 요거를 상대방 후보인 정주영 씨 측에서 도청장치를 한 거예요. 음식점에다가. 그러니까 이제 김영삼 씨가 대통령이 돼가지고 당식을 지휘했던 정몽준이라는 사람이 돼서 이제 주거 침입죄. 그러니까 정몽준 씨가 그래 처벌해라. 나만 하지 마. 그런데 나보다 죄를 더 크게 부마한 놈이 누구야? 부정선거를 했던 공직자들이죠. 같이 처벌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막 처벌해. 전혀 뭐야 안 뉘우쳐. 처벌 못하지. 왜? 걔들이 죄가 더 크잖아. 그래서 개전의정이 현저하다는 것은 뉘우치지 않더라도 동일 범죄를 다시 하지 않을 사람한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무슨 개 같은 소리야. 그래서 정몽이가 다시 주거침입죄 안 하겠지. 정몽이한테 선고에 판결 때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조심. 국어학대로 보지 마. 국어학대로 한다면 개전의정이 현저한 뉘우치는 말하잖아. 그래. 근데 안 뉘우쳐도 뭐 할 수 있다? 선고를 할 수 있다. 개전의정이란 말은 뉘우치지 않더라도 동일 범죄를 다시 하지 않을 사람 경우를 뭐라 그런다? 개전. 진짜 판사가 아예 소설을 써요. 대한민국 어떤 놈한테 가서 개전의정 현재 물어봐봐. 당연히 뉘우치고 뭐 한다? 반석 이걸 개정해놓잖아. 안 해도 괜찮다는 거야. 이딴 놈의 새끼들이 무슨 판사야, 씨. 지 혼자 소설을 쓰지. 그럼 법이 왜 필요해? 지가 아예 만들면 되지. 그쵸? 어쨌든 우리는 약자잖아, 수험생. 암기할 수밖에 없지. 그 시험에 자주 나오지. 국어학적으로 답이 안 풀어지니까. 그렇잖아요? 그 다음 전과가 없어야 됩니다. 전과가. 자기 전과가. 그래서 이제 그 범죄 경력이 있으면 안 된다. 그러면 자 봅니다. 과거에 다른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어요. 이 사람 전에 자격증 기상에 선고받은 사람이죠. 징역형이 집행유예를 받았으니까. 이따가 집행유예가 지나면 형 선고 효력을 상실합니다만은 선고받은 그 자체는 있죠. 그래서 과거에 집행유예 받은 사람 뭐 할 수 없어? 선고유예를 못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형이 확정됐지만 종료된 후에 일정 기간이 되냐면 이 선고가 효력을 상실한다 그랬었죠. 실효에 관한 법률에서. 그런 사람에다 선고 그 자체는 있어 없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집행유예 전과는 뭐를 말하냐? 자격증 전과는 선고 그 자체를 말합니다. 과거에 이런 선고를 받은 사람은 이 말이에요. 이 자격증 한번 선고를 받은 사람은 뭐 할 수 없다? 선고유예 못합니다. 한 번 선고받은 사람은 이 말이에요. 그러면 과거에 선고유예 받은 사람입니다. 자격증 이상의 선고유예를 받은 사람이 과거에 어떤 범죄로?
선고유예 할 수 있어 없어? 있습니다. 왜? 선고유예는 뭐를 받지 않았으니까? 선고를 받지 않았으니까. 하지만 자격 집행유예 받은 사람이 선고 받은 사람이죠. 형실효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이 시효되더라도 선고받은 적은 있죠. 뭘 못한다? 선고유예 못합니다. 이 말이고요. 형을 병고할 때, 여러 개 선고할 때는 그 일부에 대해서만 선고유예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선고유예를 하면서 플러스 1년의 보호관찰을 명할 수도 있습니다. 보호관찰. 이제 감찰관이 감찰할 수 있고요. 보호관찰 1년이고, 선고유예 효과. 이 선고유예로부터 2년이 경과되면 면소된 거로 봅니다. 처음부터 검사가 공소시효 안 한 거로 봐요. 2년이 경과되면 면소한 거 본다. 실효. 선고유예가 효력을 상실하는 경우인데, 선고유예를 받은 자가 유예 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에 처한 판결이 확정, 다른 범죄를 보면서 확정되거나 전과가 발견이 되면 유예한 형을 선고한다. 형을 다시 선고하는 게 아니고 이미 형은 뭐한다? 정해난 그러니까 선고유예가 효력을 상실하면 형을 다시 정한다가 아니라 형은 이미 정해놨죠. 요게 유예된 행위죠. 유예된 행위를 뭐한다? 선고한다. 자격정지 이상에 처한 전과가 발견된 때라면 당연히 확정 판결 후에 발견된 경우를 말하겠지. 선고의 판결이. 확정 전에 이러한 전과가 발견된 경우에 이를 뭐 할 수가 없다? 취소할 수 없습니다. 아니 그러면 확정 판결 전에 발견되면 선고유예를 안 해야지 왜 했냐 이 말이지. 그것은 누구 잘못으로? 검사의 잘못으로. 검사가 이 선고유예 판결하면은 이 사람에게 뭐가 있어? 자격정지상의 전과가 있었을 때는 검사가 이건 선고유예가 잘못된 거다라고 뭐 하면 돼? 항소를 하면 되는데 검사가 가만히 있었다는 거야. 그러고 나서 확정 판결 후에 이제 와서 검사가 이건 전과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확정 판결 전에 있었던 전과인데 네가 발견 못해서 네가 아무 말 안 했지 않냐. 선고유예 뭐다? 실효사유가 안 된다는 겁니다. 말이에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선고유예 실효 결정에 대한 상소심 진행 도중에 2년이 경과돼 버렸습니다. 2년이 지나면 뭐 할 수 없어? 이제 면소된 거죠. 실효 결정 못하면 선고유예가 효력 상실했습니까? 선고유예가 실효된 때는 새로이 형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정해진 형을 선고합니다. 그 다음입니다. 전과가 발견이 되면 선고유예는 효력을 상실하고 유예한 형을 선고한다는데 아까 보호관찰을 위반했을 때 있죠. 이랬을 때는 유예한 형을 뭐한다? 선고할 수 있다. 이것도 비교. 선고유예 실효사유가 두 개란 말이에요. 전과 발견하고 뭐하고? 보호관찰 위반이야. 전과 발견은 유예한 형을 선고한다야. 보호관찰은 뭐한다? 선고할 수 있다고. 이것도 구별. 집행유예입니다. 자, 봐봐. 지금 요걸 A범죄라고 하자고. 아까 B범죄가 새로 했는데 B범죄가 A범죄와 이것과 사이에 3년 이내이면 다 이제 금고 이상이고, 우리는 여기 B범죄를 뭐라 그러더라? 여기를 3년 이내면 여기를 뭐라 그래? 무범이야.
3년이 지났습니다. 그랬을 때 이 비범죄에 대해서 뭘 할 수 있다? 지금 배울 집행유예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집행유예는 쉽게 말해서 누범에 대해서는 뭘 못하다? 집행유예 못한다 이 말이. 한마디로 말하면, 자, 요 비범죄가 3년 이하 징역이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50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그냥 벌금 아니야. 500만 원이에요. 선고할 게 선고입니다. 정상 참작 사유입니다. 정상 참작 사유가 있을 때는 집행을 마한다, 잠시 보류합니다. 집행을 위한다는 거. 그리고 집행유예 기간은 1년에서 5년 사이의 기간은 이것이 집행유예 기간입니다. 덕관이 정합니다. 아까 선고유예 기간 얼마더라? 2년입니다. 2년. 선고유예, 집행유예 기간은 뭐하다? 1년에서 5년 사이입니다. 다만 금고 이상의 사안 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 기간에 범한 적이 뭐지? 누범. 이때는 그러하지 않다. 선고할 수 없다. 집행유예. 3년 이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은 법정형이 아니라 선고유예입니다. 선고형으로서 살인죄에 대해서도 집행유예할 수 있습니다. 살인죄가 5년 이상입니다. 그러면 살인죄 형을 가한 경우 얼마가 돼? 2년 6개월 이상. 살인죄에 대해서 2년 6개월을 선고하면서 집행유예 할 수 있죠. 엊그제 하나 했잖아요. 그 누구지? 부모가 자식을 죽였나. 자식, 하여튼 남편이 죽였나. 하여튼 어째서 죽인 경우가 있었단 말이야. 그랬을 때 집행유예 선고했습니다. 그 다음에 범죄 소년에게 대해서는 나중에 이제 배우겠지만 상대적 부정경이라는 걸 선고합니다. 형을 2개 선고하는데 그 형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못합니다. 범죄 소년에게 장기 3년 단기 2년이란 말은 교도소의 소년 교도소에서 3년 또는 2년을 살아가는 겁니다. 집행유예는 교도소 안 보내는 거죠. 그래서 이 상대적 부정경 선고할 때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거 아닙니다. 그때는 몇 년에 집행유예 얼마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정상 참작은 당연히 판결 선고 당시고 집행유예 중에 있는 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뭘 못해? 집행유예를 못합니다. 왜? 집행유예를 하려면 이 A범죄가 뭐한다? 면제를 받고 종료된 몇 년이 지나야 돼? 3년이 지나야 됩니다. A범죄가 현재 집행유예 중에 있어요. 그럼 뭘 못해? B범죄 집행유예를 못합니다. 저 B범죄에 대해서 집행유예를 하려면 앞에 아무런 범죄가 없어야 돼요. 어떤 범죄가 있었다. A범죄가 있었다면 적어도 A범죄가 뭐야? 집행면제나 뭐한다? 종료되는 몇 년 지나야 돼? 3년이 지나야 됩니다. A범죄가 현재 집행유예 중에 있어. 그럼 B범죄는 집행유예 못합니다. 여기를 집행유예 중 뭘 못해? 집행유예를 못합니다. 그런데 검사가 이거를 악용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뭐야? A, B, C 범죄에서 A범죄를 먼저 공소제기하고 A범죄에서 법관이 집행유예를 하니까 B범죄를 뒤늦게 공소제기할 수 있죠. 그럼 집행유예 중에 집행유예 못하니까 B범죄 유죄 판결 때릴 수가 있잖아. 그럼 B범죄가 유죄가 확정되면 A범죄 집행유예 효력을 상실해버리거든? 근데 A, B범죄 다 절도죄 둘 다. 얼마 훔쳤냐면 둘 다 1,000원씩 훔쳐, 1,000원씩. 2개 다 공소제기해도 돼. 검사가 일본 하나만 한 거야. 공소권 남용이다 아니다? 아니라 그랬어, 우리 판례가. 그랬을 때 2개 다 했어도 2,000원밖에 안 되지.
이때는 법관이 아마 집행유예 했을 거야. 근데 하나하나씩 하니까 A범죄가 집행유예니까 B범죄 집행유예 못하지. 이랬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는 겁니다. 이럴 때는 집행유예 중이라도 뭐 할 수 있다? 집행유예를 할 수가 있어요. 이걸 읽어볼게요. 뭐라 되어 있는가? 집행유예 있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안 되는데 예외적으로 수재를 범하여 같은 절차에서 동시에 재판을 받았다면 한꺼번에 집행유예를 받을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검사가 순차적으로 공소 제기를 하여 일부러 고의로 한 사건 집행유예 중에 다시 또 공소 제기를 한 경우는 형평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 중이나 집행유예를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된 후면 3년이 경과되지 않아도 새로운 범죄에 대해 다시 집행유예를 할 수 있다. 무슨 말이냐? 자, 이따 외울 집행유예 기간이 이제 경과되잖아? 그러면 선고가 효력을 상실해 버립니다. A범죄가 아까 선고가 효력을 상실하면 뭐가 아니다 했어? 누범이 아니라 했잖아. A범죄가 사라져버린 거야. 집행유예 기간이 아까 선고의 기간이 되면 면소된 거로 보고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되면 이따 배울 거야. 그러면 선고가 효력을 상실해. A범죄 선고. 그러니까 뭐가 아니야? 요 3년이란 말이 나올 필요가 없죠. A범죄가 없는데. A범죄가 있을 때 A범죄에 대해서 집행연대나 종료 3년이지. 근데 A범죄가 선고효력을 상실해버렸어. 그럼 뭐야? A범죄가 없는데 아무데나 B범죄 뭐 할 수 있어? 집행유예 할 수 있지. 그래서 집행유예 중에는 집행유예는 안 되지만 A범죄가 만약에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되면 A범죄는 선고효력을 상실하니까 A범죄가 없어지지. B범죄의 집행유예가 없어. 그래서 이제 부잣집 아들들이 인직을 많이 해. 만 재벌 아들 하나가 지금 집행유예 중에 있잖아? B사건이 터진 거야. 그러면 B사건을 대충대로 만다? 엄청나게 늦게 만다? 수사해주고, 늦게 공소 제기하고, 늦게 만다? 재판에 들어가고 사정을 해. 뭐 때문에? A범죄 집행유예 기간 경과되도록. 알지? 이렇게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집행유예 시기. 모든 시기는 누가 정해? 법에서. 재판장이 정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집행유예의 기간의 시기는 재판이 확정된 날로부터 정해야지 법원이 확정 이후 시점을 임의로 선택할 수는 없다. 아까 배웠잖아요. 그래서 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에 대하여 2개의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하나는 징역형에 대해서만 집행유예를 하고 그 집행유예 기간 시기를 다른 하나의 징역형이 종료율 한 것은 뭐다? 이 법입니다. 시기는 법관이 마음대로 못 정합니다. 무조건 뭐 한다? 확정된 때로부터 하고 형을 병과할 때, 2경을 선고할 때는 그 일부에 대해서 집행유예를 할 수 있다. 이 말은 징역 1년과 벌금 1억을 병과하면서 형 2개죠. 이때는 이제 뭡니까? 징역형은 집행유예, 벌금은 집행할 수 있지만 그리고 하나의 판결로 2개의 징역형 이것도 뭡니까? 형이 2개니까 뭐 할 수 있어? 집행유예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외국에서는 지금 하나의 형에 대해서 하나의 형 예를 들어서 징역 10년을 선고하면서 5년은 집행유예, 5년은 집행. 요게 외국에서는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학자들이 이걸 인정하자는 사람들이 많아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법이 없다는 거야. 우리는 집행유예 하려면서도 형이 몇 개 있어야 돼? 2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 그러니까 형이 2개를 뭐라 그래? 병과. 이때 하나는 집행유예, 하나는 집행하는 것이지 형이 하나밖에 없으면 병과가 아니지. 그 하나형의 일부에 대한 집행유예는 안 된다는 거야. 왜? 법에 없지 않냐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그냥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징역을 만약 5년 선고했잖아. 그러면 이제 그 교도소에서 한 2년 살고 교도소에서 3년은 밖에서 집행유예하고, 하고 3년 동안 그 생실이 아니면 다시 보내고, 그러니까 들락날락 하는 거야. 교도소를 쉽게 말해서. 이게 우리는 안 돼요. 그래서 언젠간 될 겁니다. 지금은 안 됩니다. 지금은 하나의 형에 집행유예 하려면 형은 몇 개 선고해야 돼? 2개 이상 선고해야 돼. 하나에 있어서는 안 되고. 보호관찰. 집행유예를 하는 경우에 보호관찰을 받을 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다 돼 있는데, 그 1항의 조문으로 하게 되면은 나 또는이니까 3개를 동시에 못하지. 그잖아. 국어학적으로 나 또는이니까 나 또는. 그런데 우리 판례는 3개 다 동시에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잘못하면 뭐를 지금 무시하고 있는 겁니까? 법 조문을 무시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그렇잖아요. 어차피 법관이 법조문을 무시해, 지가. 안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다음에 보호관찰 기간은 집행유예 기간으로 하고, 그러니까 집행유예 기간이 법관이 정하는데, 집행유예 5년이면 보호관찰 기간도 5년이고 이 말이에요. 선고유예는 보호관찰 기간이 법에 나와 있지. 1년이라고. 1년입니다. 근데 집행유예는 보호관찰 기간이 몰라요. 얼마인가. 집행유예 기간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다만 법관이 조령할 수 있는데, 재량으로. 사회봉사는 500시간 이내고 수강명령은 200시간 이내에서 집행유예 기간 내에 집행을 하는데, 사회봉사 명령 가서 일을 해야 됩니다. 돈 많은 사람에게 야 돈으로 대신 한다 할지, 또는 무슨 강연을 시키는 게 안 됩니다. 사회봉사는 반드시 가서 뭘 해야 돼? 일을 해야 됩니다. 예전에 정몽구 현대 전 회장이죠. 그 사람에게 사회봉사를 명하면서 반성문 쓰게, 신문에다가. 무슨 개 같은 소리야. 안 된다는 겁니다. 가서 뭘 해야 돼? 일해야 된다, 가서. 이 말이고. 집행유예 실효.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에 고의범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판결이 확정되면 그 집행유예는 효력을 상실합니다. 고의범이고 뭔 이상? 금고 이상이 확정돼야 되고, 취소.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62조 단서사항이 발견됐다는 말은 3년, 이 비범죄 이전에 어느 범죄가 있어도 이 범죄가 3년이 안 지났더라는 거야. 이 사유가 발견은 집행유예를 뭐한다? 취소한다고. 보호관찰 사회봉사 명령을 위반했을 때는 취소할 수 있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아까 집에 가서 볼 때 선고유예는 실효사유가 2개였어요. 선고유예는 실효사유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이 선고받아 확정된 때와 자격정사 전과가 발견될 때가 뭐한다? 실효한다였고, 보호관찰을 위반하면 그 선고유예를 취소할 수 있답니다. 유예된 행위를 할 수 있다예요. 실효사유가 2개였는데, 집행유예는 실효사유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금고 이상의 고의범이 확정될 때입니다. 집행유예는 실효사유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아까 선고유예 실효사유였던 걸 뭐로 바꿔놨어? 취소사유로 바꿔놨어요. 아니, 법을 만든 새끼가, 그러니까 선고유예도 뭐 하면 돼? 취소사유 만들면 되잖아. 취소사유가 2개입니다. 아까 A범죄가 누범이 발견됐을 때와 그건 취소한다죠. 보호관찰 사회봉사를 위반하면 취소할 수 있답니다. 할 수 있다고. 효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실효, 취소됨 없이 유예기간이 경과되면 이 선고가 효력을 상실합니다. A범죄의 선고형이.
이 선고가 효력을 상실하는 것은 법률적 의미입니다. 사실적 의미가 아니다. 즉 사실적 의미가 아니란 말은 이 사람이 그런 범죄를 했다는 것 사실 자체는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법적 의미로 효력이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 말. 법적 의미에서 이제 그 비범죄를 하더라도 A범죄가 집행유예기간이 경과되면 선고 효력을 상실해버렸다 이 말이지. 법적으로는 A범죄가 없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뭐가 아니야? 누범이 안 된다 이 말이지. 다시 또 뭐 할 수 있다? 뭐 할 수 있어? 집행유예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선고유예 할 수 있냐가 문제가 되는 거야. 할 수 있다는 사람은 법적으로 의미가 없으니까 할 수 있지 않냐. 근데 판례가 선고유예 자격정지상해라는 것은 사실을 말하는 것이지 법적을 말하는 게 아니다. 사실상 선고한 의미는 과거에 있었지 않냐. 선고 자체는. 그래서 안 된다 이 말. 그래서 그게 시에 많이 나온 거고. 됐죠? 이렇게 돼 있는 거고 문제는 읽어보고 보고 그리고 이제 그 여러분 가석방이라는 것은 한번 읽어봅니다. 징역 또는 금고 집행 중에 있는 자가 개전의정이 현재할 때는 무기는 20년 유기는 3분의 1을 경과한 후 행정, 이건 법관이 하는 거 아닙니다. 이건 법무부 장관이 합니다. 이게 행정처분입니다. 가석방을 할 수 있다고. 그 다음에 형기에 산입된 판결 전 구금에서 가석방이 산입이 너무 중요하지 않고 가석방 기간입니다. 무기는 이제 10년이 경과돼야 되고 유기는 남은 형기가 지나면 이제 그 가석방된 형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그러니까 무기는 석방되면 몇 년 지나야 돼? 10년. 유기는 남은 형기입니다. 남은 형기는 10년을 초과할 수 없고 가석방된 사람 반드시 보호관찰을 받아야 됩니다. 아까 저 선고유예와 집행유예는 보호관찰을 받을 수 있다죠. 이건 한다고. 실효, 가석방 중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하면은 가석방 효력을 상실하는 단 과실은 안 됩니다. 고의범만 되고. 가석방 취소, 보관처럼 취소할 수 있다고 효과. 가석방이 경과되면 형 집행이 뭐한 거로 본다? 종료된 거로 봅니다. 기각이 경과되면. 그래서 가석방은 내가 기억이 맞으면 아마 경찰이 나온 지가 10년 됐을 겁니다. 아마. 그래도 읽어 놓으세요. 출제자가 엉뚱해. 그러니까 요 형의 그 오늘 준 형벌표는 시험 보러 가기 전에 꼭 읽어봐야 될 파트인데 이 파트는 이거는 잘 안 나온 파트예요. 전부 다 암기사항들이니까 꼼꼼히 읽어보세요. 읽어보고 시효는 진짜 대한민국 시험에서 나온 적이 딱 한 번 있었어. 지난 78년 동안. 그래서 읽어보면 되고, 시효 기간, 여기 이제, 형 선고받은 자가 시효 완성이 되면 집행이 면제되는데요. 시효 기간은 뭐 무기 이런 건데, 읽어보고 암기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정지가 있고 뭐가 있다? 중단, 공소에 되었죠? 소멸입니다. 이것도 나온 적이 있어요. 81조가 징역 또는 금고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자가 피해자 손해를 보상하고 자격정지상 형을 받은 몇 년이 경과되면 7년이 지나잖아요. 그러면 본인이나 검사 신청해서 이 재판에 실효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재판 선고 효력을 상실해버려요. 그러면 이제 뭐가 아니야? 외형적으로 뭐가 아니다? 전과자가 아닙니다. 요건데요. 있다는 거하고 복권이 나온 적이 없어요. 실험 나온 적이 있는데 이제 그 자격을 정지받은 사람이 정지기간 2분의 1 경과됐을 때 복권 신청할 수 있다는 거고 기간은 소송법과 똑같습니다. 역수랑 것은 달력에 따라 계산한다는 말이고 형기는 판결 확정도 기산하고 구속되지 않은 일수는 형기에 산입 안 할 거고 판결 선고자 미결 구금 일수는 본형에 전부 산입한다고 형 집행은 초일 산입하고 석방은 종기하고 그랬죠?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이 형벌로는 꼭 놔뒀다가 집에서 읽어봐야 될 거고, 죄수로는 무조건 시험에 나오는데, 죄수로는 아까 내가 이제 그림 그려놓은 거 있잖아. 집에 가서 본인이 자꾸 그려봐. 한 개의 행위, 수개의 행위, 수재. 그 다음에 법익으로 하는 거 해가지고, 특히 여러분이 헷갈리는 것은 동시적과 사후적인데, 거기를 다른 말은 뭐라고 부르는가? 판결 확정 전 범죄, 확정 후 범죄, 삼집전 전담경합범, 후경합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